네, 경기도 입양 문화의 날 캠페인 유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질문 되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와. 진짜 안 나가셨어. 아까랑 최고. 온도차가 네. 혼자 할 때 여러분, 한 줄, 이렇게 했는데 온도차가 역시, 크네요. 근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지금 눈에 들어온 이야기 있으신가요? 우선은 이제 제가 좀 봤더니 요구성지즘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봐달라고 짓는다거나. 네. 또 이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무시죠. 근데 무시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너의 요구가 들어지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무시하면 짓는 건 줄어드는데, 처음에 어떨 때 포기하시냐면, 무시하면 더 짖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걸 소거격발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소거격발. 네. 영어로는 extinction burst라고 하는데, 되던 게 안 되면 더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로 제가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레고 앞에서 엄마 저거 사줘 하면 사주시다가 이제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안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줘! 네, 그리고 들어 누워버리죠. 네. 그런데, 그래도 무시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쵸.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시를 하면 더 짖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무시를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인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너가 원하는 게 들어주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보통 이걸 이제 해주세요 교육이라고 하는데 얌전히 앉으면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다가 막 짖어요. 근데 포기하고 앉았어. 네. 그러면 얘가 원하는 게 뭔지 관심 가져주고 들어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생각을 하는 건 짖으면 안 되고 내가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면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는구나. 이걸 생활 전반에 다 강아지들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얌전히 앉아서 엄마 아빠 보고 기다려야 돼. 네. 이걸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간식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주는 걸 아니까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앉아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간식 있을 때만 말 잘 들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간식이 있는 훈련을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짚고 시키지 말고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키세요. 그리고 잘하면 그때 꺼내서 주셔야 돼요. 자꾸 손에 있는 상태에서 하면 얘네들은 손에 뭐가 있을 때만 말 잘 들어요. 있는 척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네.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위에 유기동물에 관한 이야기, 유기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조명 때문에 글이 안 보여요. 지킬앤하이드 같은 애들 있어요. 이게 실제로 지킬앤하이드 신드롬이라고.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 신드롬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는 괜찮고 언제는 안 괜찮고 갑자기 확 바뀌어요. 울렁 없이 바로 물기도 네. 하고요. 손에 대한 겁이 있는 건가요? 혹시 전 주인이 때렸나 싶기도 해요. 가장 먼저 뭘 봐야 될까요? 저런 친구들은? 혹시 아픈 데가 있는지 봐야 돼. 이 아픈 것도 맨날 아픈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아픈 날은 건드려도 괜찮고 아픈 날은 건드리면 자기도 아픈데 모르게 왜 건드려?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나 여기 다쳤는데 누가 얘 하고 딱 쳤는데 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아픈 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우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행동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좀 봐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약물 처방. 네. 이게 너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버퍼링이라고 하죠. 좀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게 해주는 안정을 그런 약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손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교육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클리커 교육이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또 만지다 물릴 수 있잖아요. 붓으로 해요. 붓으로? 처음에 붓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멀리 좀 거리를 둘 수 물어도 붓을 물 거니까. 그쵸. 나도 물리기 싫거든요. 저는 그래도 덜 물리는 편인데.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조심을 해도 가끔씩 물려요. 그래서 이거는 물린 건 아니고, 이거는 사고 나서 이렇게 된 건데,
나도 물리기 싫으니까 붓으로 한번 살짝 쓰다듬고 클릭하고 간식 줘.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붓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점점 붓을 짧게 잡아요? 짧게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진짜 되겠다 하면 이제 손가락으로 바꿔요. 네.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히 이 자극을 증가시키면서 그때마다 클릭하고 간식 하면 그렇죠. 만지는 게 좋은 거다. 만지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가장 좋고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하면 좋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아이가 아픈지 어디가 상태가 안 좋은지 이런 것부터 조금 확인을 그렇죠. 하시는 보통 디스크 단계가... 같은 걸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디스크가 네. 있을 수가 있나요? 강아지들 디스크 많아요.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다 사진도 찍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좀 겪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한번. 네, 지금 현재 113명. 113명. 122명? 누적은 지금 최대 122명. 150까지 가야 되는데. 네, 150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더 다른 질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저 하겠습니다. 오늘 지즘이니까. 네. 림윤님? 평소에 지즘이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집이나 어느 공간에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나거나 인기척 나면 엄청 짖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개들은 원래 짖어요. 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나면 짖어서 알리는 게 거의 뭐 본능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짖음이 컨트롤 가능한 짖음이냐. 조용해지면 안 짖는다던가? 그렇죠. 조용해지면 안 짖는다거나 보호자가 이리 와 기다려 하면 안 짖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짖음으로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그 소리를 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짖는다? 네. 그러면 이건 좀 교육이 필요해요. 저는 뭘 많이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찡 이런 거요? 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캔 쌓기입니다. 캔을 쌓아놔요, 내가. 네. 그리고 강아지들한테 이걸 부시도록 교육해요. 네.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코로 이렇게 툭 치게 계속 교육을 하면 이걸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럼 넘어뜨릴 때 소리가 엄청 나잖아요. 그때 칭찬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사회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교육이라는 것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진짜 질문 많이 해주신다. 너무 많아요. 글이 길어가지고 김수정님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릴 때 현관문과 경계하는 아이 사이에 들어가서 옆으로 서서 손바닥 보여주고 한숨 쉬는데도 불구하고 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교육 별로 효과 없어요. 막 한숨 쉬고 이런 거 별로 효과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자 리더십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리더십을 그러니까 내가 원래 평소에 리더십 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쟤 뭐야 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평소에 리더십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할 때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들어요, 애들도. 그렇죠. 무시하는 거. 나보다 아래면서 이런 거 약간 그냥 뭐야,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 하지 말고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블로킹 보드라고 저는 그래요. 좀 큰 카드보드지를 만들어 보세요. 문구점 가서 카드보드지를 갖고 짖을 때마다 앞을 막으세요. 손바닥 이거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한다고. 얘네들한테 이거 의미도 안 가르쳐 줬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 때 보호자 리더십을 조금 더 많이 올려놓고요. 보호자 리더십 올리는 방법은 자원을 이용해서 내 말 잘 들으면 너한테 이거 줄게.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큰 블로킹 보드를 이용해서 막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되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마냥 사랑을 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맞아요. 라는 것들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보호자분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로 보면 착하고 좋은데 능력 없는 상사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훈련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예뻐라만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알고 보면 잘못된 교육 방법이라서. 네. 그리고 뭔가 프로젝트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안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 사람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오히려 만약에 이제 가끔 혼내더라도 이유가 있고 네. 그
그리고 평소 때 잘해주지만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서 리더십 있는 상사가 있다라고 하면 네. 뭔가 프로젝트 오고 하면 나 저 사람만 따라가면 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 예뻐. 네, 이것만 할 줄 알아요. 뭘 원해? 네. 뭘 원해? 뭐가 불편해? 말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여기 다 올려주시고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냥 한두 달 함께 하실 거 아니니까 긴 시간 조금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좀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유기견이었고 입양했는데 이거에 성대 수술이 되어 있대요. 네. 다른 강아지들한테 잘 다가가는데 그 강아지가 소리 내면 기 죽는 것 같아요. 본인은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솔직히 기가 죽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강아지들한테 배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만 그때 그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얘는 거. 후회를 하지 않아요. 네. 네. 지금 현재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라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오늘만 산다라고 할 뻔했어요. 오늘 행복해야 된다. 아저씨인가요? 영화 아저씨? 난 오늘만 산다. 뭐 이건가요? 오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네. 자, 오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안 하시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게 우리 유기동물이 아니고 내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다 답변 드리고 싶은데 우선 눈에 띄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네. 리롱함님, 뇌질환이 있어서 식욕이 증가된 아이에게 행동적인 교육은 의미가 없을까요? 네, 행동적인 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저런 아이들은 오히려 약물 처방하는 게 낫죠.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약물 처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캐서린 킴님, 저희 강아지는 밥 줄 때 엄청 짖어요. 밥 줄 때까지. 그러니까 밥 줄 때까지 계속 짖는데 결국에는 내가 밥 내놔! 이러면 준다고 벌써 교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럴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안 줘야 되나요? 네, 처음이 되게 힘들어요. 앉아 기다려 같은 걸 밥이 없을 때 교육을 좀 시켜놔요. 네. 그리고 앉아 기다려 시켜놓고 밥을 딱 들었는데 짖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려놔요. 그럼 또 막 짖어요. 그럼 무시해야죠. 다시 올려 그냥 내 손에서 빼요. 그냥 저기다 놓고 저 딴 데 가 있어요. 얌전해지면 다시 가요. 손에 집었는데 짖어요? 그럼 다시. 1시간은 고생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럼 1시간 내내 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고치려면 그 정도 노력은 필요해요. 정말 한 10분 짖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이제 조금 한번 익숙해지고 싶으시면 동물병원 알바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동물병원 알바를 한번 해보시면 아니면 동물병원 알바할 필요는 없겠네. 유기견 보호소 네. 봉사활동 가세요. 갔다가 네. 한 1시간 이따가 저도 이제 임보하려고 갔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키우면 그게 얘가 짖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혹시나 피해가 될까 봐.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도 1시간 다른 분 안 계실 때 네. 다른 분들 안 계실 때 또 잘 해봐야죠. 그쵸. 네. 그게 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현실 고민.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저 제일 위에 저거 하나. 네. 은지팡님. 보더콜리 남자의 한 살을 키우고 있어요. 네. 근데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를 보면 엎드리고 달려드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엎드린다의 힌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오토바이를 보면 많이 짖는다 이거 얘기를 드렸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을 해요. 이건 더 어려워요. 이게 약간 으르렁 하면서 이렇게 탁짝 엎드리는 으르렁 안 할 거예요, 저 친구는. 무서워서? 아니에요. 그러면 저 본능이에요. 몸을 숨기는 거예요? 보더콜리 달려들려고? 본능. 보더콜리의 본능? 보더콜리의 본능이 뭐죠? 왜 제가 계속 퀴즈를 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더콜리의 본능. 오늘? 움직이면 몬다. 움직이면? 몰고 다닌다. 그래서 양머리 제일 잘하는 개가 보더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 양머리를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인 거죠? 네, 그냥 뇌에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머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랑 자전거는 엎드려 있잖아요. 네, 엎드린다라고 하죠. 네, 엎드리고 달려드는데. 네, 이건 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이 친구는 보더콜리 중에서도 워킹 라인이라고 해서 실제로 양머리를 하던 선조의 피를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건 관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랑
자전거를 몰고 있는 거예요. 네, 몰고 있는 거 양머리처럼. 양머리처럼 몰고 네. 있는 거예요. 네. 네,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아까 답변 드렸던 캐서린 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강아지 다 따로따로 교육, 다견 가구에서 무조건 교육할 때는 개별적으로 따로 교육한 이후에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네. 네, 못 엎드리게 하고요. 아까 그 모더콜리가 저 같으면 가자! 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호자의 리더십. 네, 보호자가 안 된다라고 보여줘야 될 때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줄 같은 거 하고 만약에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땡기고. 그냥 팔로 당기지 마시고요. 네. 발이 움직이세요. 많은 분들이 가자고 할 때 맨날 발은 고정시켜 놓고 가자 막 이래요. 이러면 안 돼요. 팔은 고정. 네. 가자 하고 발이 움직여 보세요. 그럼 따라와요. 네. 이게 뭐 보고 따라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구도 살짝 바꿔보세요. 그냥 일반 하네스보다 뭐 네. 이지웍 하네스나 이런 앞구리 하네스 같은 걸로 바꿔서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보호자 리더십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경기동물 입양 문화의 날 경기도 유행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6살인데요. 어린아이만 보면 짖습니다라고. 네, 성인한테도 느끼기에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되게 어려워. 느낌 받으면 짖습니다.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나요? 이게 왜 어린아이한테 더 많이 짖을까요? 사회화 시기에 어린아이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행동에 제약이 없어요. 그렇죠. 소리도 지르고요. 팔도 많이 흔들고요. 네. 강아지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어린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을 싫어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어른은 보통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 아이들은 좀 나아요. 내가 집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집에 조금 어린아이랑 같이 성장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좀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덩치를 보고 어른은 크니까 더 무서움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근데 너무 커도 좀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는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내가 사회화 시기에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결국에 이걸 바꾸려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보호자 리더십을 통해서 그런 거를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짖으려면 안 돼! 하고 가버린다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과 좋은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또 막 괴롭히고 네.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려견들의 입장에서는 괴롭힌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막 치고 도망가고 뛰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려워요. 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도 정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몇 분일까요? 하느님 네. 이것도 비슷해요. 아까 우리 네. 보더콜리 아이처럼 고양이 쫓는 것도 본능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냥 본능 공격성이나 이런 걸로 고양이 나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이 뛰면 쫓아가려고 하는 종에 따라서 그런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보호자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이것도 네. 고양이 만날 때 블로킹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블로킹 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야 돼요. 네, 거기서 막 블로킹하면서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네. 그 장소를 떠서 고양이와 멀어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뒤돌아서 이렇게 안 마주치게. 네, 이거는 현실적이고 이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입니다. 진짜로. 네. 마주치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슈나우저 친구 하나 있네. 낭랑 언니. 제가 낭랑 슈나우저 언니. 첫 아이가 슈나우저라서 네. 한번 이거 한번 우선은 마늘이 언니 한번 보고서 낭랑 언니 가볼게요. 네. 산책 나가면 대상 안 가리고 짖어요. 조용히 산책하다가도 강아지. 멀리서 강아지를 보고 달려가면서 짖기도 해요. 다른 강아지들은 서로 만나면 조용히 냄새 맡고 꼬리만 흔들고 지나가는데 저희는 짖고 시끄러워서 눈치 보여서 빨리 피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용히 산책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2마리라고 하셨잖아요. 분리 산책 한번 해보세요. 이 둘이서 두 아이 키울 때 둘이서 동맹 형성해서 더 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2대1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네. 모든 동물의 본능입니다. 무리가 젖으면 더 자신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선 분리 산책을 해보는 게 좋고요. 사실 이렇게 다른 강아지들 보고 짖고 이러는 거는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보호자 없을 때도 짖는지도 확인해봐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산책을 네, 하시는 네. 건가요? 보호자 없을 때. 그러면 이제 동맹 공격성이, 이 사람과의 동맹 공격성, 아니면 동거견과의 동맹 공격성,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격성이 이게 실제로 가서 물 정도인지 아니면은 짖기만 하고
도망가는지 그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우선은 먼저 분리 산책 먼저 해보시고 한 달 뒤에 또 오세요. 사람과의 동맹 공격성도 정말 있는 것 같은 게 네네네. 저희 집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만 보면 짖어요. 근데 저랑 있으면 덜 짖어요. 근데 엄마랑 있으면 자신감 뿜뿜. 그렇죠. 네, 자신감 뿜뿜해가지고 엄청 짖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맹끼리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 뒤에 꼭 오세요. 네. 자, 아까 슈나우저 얘기해주신 거 산책은 못하고 유모차로 산책 중인데 친구만 만나면 엄청 짖어요. 맞아요. 자기가 가서 인사하고 그래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저걸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짜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frustration이라고 해요. 내가 제일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서 그게 짖음으로 나타나요. 이거 좀 가슴 아파요. 네, 가슴 아프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유모차에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 뭐 항암 치료 중이고 유모차에 있어야 되는 거라면 네. 특별히 방법은 없고 강아지 좀 피해서 다니는 게 가장 좋겠죠? 마주치지 않게 스트레스 받지 네. 않게. 구독콜리 1살 남자예요. 김소정님, 집지도와 사회성도 좋고 유치원 가서도 애견 놀이터가 사람들이 너무 순하다. 애기 안 짖고 부럽다고 하셨는데 문제는요. 사람이 뛰면 같이 뛰고 또 점프하면 옷이나 손 등등 물어요. 발목도 물고. 네, 이게 이것도 아까 그분인가? 보더콜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아마 분명히 세게 안 물 거예요. 장난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도 머릿속에 있어요. 몰아야 돼요. 네. 몰아야 돼요. 보더콜리가 양 모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으로는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뛰어서 네. 말 안 듣는 애들 어떻게 해요? 뒤에서 쑥 이렇게 뒤에서 뒷발꿈치 살짝만 물어요. 네, 다치면 안 네, 되니까. 네. 살짝 물면 이제 양이 깜짝 놀라서 막 앞으로 뛰어가죠. 이런 것들을 네.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어느 정도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보더콜리니까 똑똑할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려 제대로 한번 교육해.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먼저 구글에서 릴렉세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쳐보세요. 릴렉세이션 프로토콜. 네, 잘 듣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3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즘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즘에 관한 궁금증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권민경님 아니면 네, 권민경님. 네. 으르렁거리면서 꼬리 무는 거 이거 관심 끌려고 하는 경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부분 발작이라는 뇌 질환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진짜 많은 케이스를 저희 병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관심과 크게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데 관심을 끈다고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안타깝지만 이게 뺑글뺑글 돌면서 네,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건 괜찮은데 보통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자기 꼬리가 마치 적인 양. 네, 적인 양 하더니 꽝 하면서 막 이렇게 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다 모르는 사람 했거든요. 진짜 이러면 안 되지. 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의학적인 걸 잘 몰라서 네. 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뇌 안쪽에서 전체가 아니라 뇌 특정 부분에 발작 신호가 나타났을 때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잘 모르니까 네. 뭐만 하면 이제 스트레스 탓을 해요. 네. 더 파고들면 뭐가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면 자꾸 이제 스트레스 탓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만 또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보기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꼬리를 물려고 하는 것들. 네. 근데 이게 놀면서 하는 애들은 되게 표정이 좋아요. 그리고 그냥 하면서 그냥 꼬리만 이렇게 이 정도인데 네. 좀 제가 말하는 이제 병적인 상황인 애들은 꼬리를 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나 적이 네.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처럼.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1살 반 정도 프렌치 불독을 기르고 있는데 임신을 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가 사람 아이를 대면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희 집 생후 2돌 정도 된 애기가 움직임 소리에 깜짝 놀라고 짖고 달려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성인을 본 적이 성인만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것도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소리 내는 아기가 왔을 때고요. 한 달 정도 고생하실 거예요. 근데 처음엔 아기가 오면 이렇게 아기 침대에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기어다니지도 않고 하니까 차근차근 냄새와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해갈 거예요. 차근차근 적응을 해갈 거고, 뭐 되게 할 게 많아요. 제가 새나개에서 아기와 강아지 키우면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그렇죠. 우선은 이 공간 분리 나중에 잘 해주셔야 되고, 네. 저는 또 아기 키우는 집에서 강아지한테 꼭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캔넬 교육, 크레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캔넬 교육 같은 거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강아지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우선은 우리 어떻게 보면 첫째 아이 컴플렉스, 첫째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똑같아요. 그렇죠. 둘째가 생겼을 때. 관심이 다 가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신경 써주시면서 산책 같은 거 힘드시더라도 해주시려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 같은 것도 조금 더 오히려 놀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너를 이제 신경을 덜 쓴다라는 걸 최소한으로 해줘야 돼요. 소외받지 않도록 네네네. 해주시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의 없는 친구들과 예의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지셔요. 제가 아이와 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도 못하는 것들을 강아지들한테 바라진 말자고 하고 싶어요. 예의 없는 동물, 예의 없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도 싫어요. 근데 우린 절제력이 있으니까 속으로 욕하고 나중에 피하죠. 그쵸. 그런데 강아지들은 그만큼 절제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좋아하라고 하는 거는 뭐 어렸을 때 우리가 잘 교육이 됐다거나 아니면 유전적으로 아주 뛰어난 아이들, 아주 착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이거를 저는 강아지를 뭐라고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싫은 거를 무조건 참아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보호자가 얘가 뭘 싫어하는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피해주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네. 참, 이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는데요. 이제 소희사님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애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다. 네. 이 애를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애가 어떤 성격일지 모르고 사회화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함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반려견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긴 시간 함께 하는 만큼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진짜 나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맞춰가는 부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 키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소희사님 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요? 이게 너무 많죠? 네. 진짜 많은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산책 문제처럼 피하세요. 네.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타협할 줄 알아야지 좋은 보호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기계가 아니고 싫어하고 좋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아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니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느냐,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입양문화의 날 캠페인 유행가 함께 하셨습니다. 유행가 뜻! 네, 알고 계신가요? 네.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그쵸. 네. 우리 유기동물과 함께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만큼 사료가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 한 분당 1kg의 사료 기부 처음으로 함께 해봤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172명 172명 함께 해주셨고요. 8월 달에 많이 바쁘셨나봐요. 네. 아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최대 122명. 우리 네. 200명 목표였는데 9월 달에 꼭 200명 달성해 보도록 하시죠. 네, 9월 달에는 꼭 200명 더 점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매달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죠. 그 의미로 매달 21일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가 여러분들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수 있고 물론 다음 달에도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한번 스케줄 다시 봐야겠지만 네, 웬만하면 옵니다. 오늘 여러분 늦게 하시네요. 원하시나요? 여러분 혈신 선생님 나오시길 원하시죠? 네, 저만 와 제가 대표 반응이 없는데? 제가 큰일 났는데? 대표가 대답했어요. 와, 네. 야 원합니다 해주시잖아요. 네. 자, 다음번에 더 많은 분들한테 꼭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또 오늘은 지즘을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또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알찬 부분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유행가 많이들 알려주시고 다음 달에 친구분들 많이 데리고 와주세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또 해보실까요? 네.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희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와서 기부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계속 동물들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또 이런 정보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시고 네. 우리 반려동물 문화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더 저희와 함께 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실제로 유기견들이 더 많이 입양될 수 있도록 네.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우리 사회로 다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8월 유행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저희는 9월 달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유행가 뜻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근데 좀 길어서 제가 앞에 거 할게요. 뒤에 것만 같이 해볼까요? 네. 가족 만들기만. 자, 유기동물 없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다시요. 봐봐요, 이게 틀린다니까. 맞아요. 네. 유기동물과 그럼 어떻게 할 유기동물과 거예요? 먼저 하실 거예요? 제가 앞에 거 할게요. 네. 네, 유기동물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네, 다음번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